자, 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 선택과목 기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A 벡터, B 벡터가 주어졌고 합에 대한 얘기인데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값이 9,K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8,0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너무했다 맞죠 이거? 다음 24번입니다. 타원의 두 초점 사이의 거리가 6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4보다 작다 했으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한 값이 초점의 C가 결국 3인 거니까 3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의 제곱이 16 마이너스 9니까 7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24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 대해서 선분 AB의 중점이 ZX 평면 위에 있다. 그러면 ZX 평면 위에 있다는 거니까 Y의 좌표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다가 되는 거니까 XZ 좌표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중점부터 구해봅시다. 중점의 y좌표가 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y좌표를 구하면 2분의 b 플러스 6 나오겠죠. 근데 요게 지금 0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6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내분점의 좌표를 p라고 얘기하면 xz 좌표가 필요하니까 몰라. 여기도 몰라. 구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좌표부터 구하면 3분의 AB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B의 좌표랑은 1 곱해주고 A의 좌표랑은 2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A 마이너스 8 나올 거고 여기는 3분의 C 마이너스 10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이 4, C의 값이 10이다라고 나오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더한 값은 8이 되면서 25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좌표평면에서 점 1,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C라고 하자. 포물선 y제곱은 4x 위의 점 n제곱, 2n에서의 접선이 원 C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 원 C부터 대략 잡아보면 원 C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1,0을 중심으로 1,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1,0 반지름은 6, R은 6.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이 원 C와 만나야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접선 L이라는 친구가. 그럼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면 되겠죠. 2n 곱하기 y는 2의 x 더하기 x 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한번 약분해주면 ny는 x 플러스 n제곱 요게 접선의 방정식인데 결국은 만나기 위해서는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x 마이너스 ny 플러스 n제곱은 0이라는 요 직선과 1,0이란 요 점 사이의 거리가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하면 n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n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1 대입 0 대입해주면 되니까 그럼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의미가 없는데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값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1이 6 이렇게 필요 없죠. 요거 약분이 가능하죠.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되는데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이 가능한 자연수는 1부터 5까지 가능하겠죠. 6 되면 36 플러스 1 루트 37이 되는 거니까 6보다 커지니까. 그러면 자연수 n의 개수는 5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26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4, 6,
두 정사각형 ABCD와 EFGH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AE, BF, CG 그 다음에 DH 요 길이들이 전부 같은 사각뿔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뿔대의 높이는 루트 14이고 그랬을 때 사각형 AEHD의 평면 BFG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쌤은 그래도 밑에 그림을 조금 떼와서 그려놨습니다. 일단 방금 얘기했던 것이 방금 그림과 같이 여기인데 여기 위는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요. 밑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높이가 높이가 루트 14인 사각뿔대인데요. 결국은 여기 A에서부터 수선의 발 내린 요 길이가 루트 14, 여기도 루트 14, 루트 14, 루트 14가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E, B, F, C, G, D, H 요 길이를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과 밑에 있는 밑면의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결국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일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그럼 볼게요. 밑에 그림에서 그래서 여기를 대각선의 교점이라 생각하면 여기 90도일 것이고 밑에 뼈는 한 변의 길이가 6짜리였으니까 여기가 3루트 2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내려주면 반면에 내려주면 요만큼은 2루트 2가 될 거니까 여기 요 부분의 길이가 루트 2다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높이가 루트 14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BF 요 선분의 길이가 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14 더하기 12 즉 16 나오는 거니까 BF의 길이가 4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C의 길이도 4, 그 다음에 CG의 길이도 4, 그 다음에 여기 GF의 길이는 6이다 라는 거 알고 있을 거니까 여기 등변 사다리꼴이 생겼을 것이고요.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 GF 위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 길이가 4일 거니까 여기 길이가 1 나오겠죠. 그럼 알 수 있는 건 이 사각형 등변 사다리꼴의 높이는 루트 15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사각형 AEHD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AEHD라고 하는 사각형은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2분의 1 아랫변 윗변의 길이의 합 곱하기 높이 루트 15 나올 테니까 5 루트 15다라는 게 일단 내가 정사형 시키는 도형의 기본 넓이구나라는 거죠. 근데 정사형 시킨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두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요 평면과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 그려놨다는 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면은 교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선이 잘 안 보이니 쌤은 평행 이동해서 한 번 더 붙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여기에 똑같은 우리 사각뿔대를 하나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리자.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올려주고 사각뿔대를 쌤이 밑으로 좀 옮기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나 더 붙여서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빨간색 쌤 표현하긴 했는데 요 파란색 우리가 결국은 정사형 시키려고 하는 도형이 되겠죠. 여기 밑면 평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사형 시키고자 하는 평면 빨간색 평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그러면은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여기서부터 각각의 평면에 수직하게끔 올라오게끔 그려주면 요 분홍색 선분의 길이는 루트 15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루트 15. 그래서 요각의 크기가 결국은 이면각의 크기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그럼 여기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 필요한데 혹시 감이 올까요? 그럼 안쪽으로 좀 다시 보면은 위로 가서 볼까요? 결국은 쌤이 분홍색 선분 어디 그렸냐 했더니 AD의 중점과 EF의 중점을 연결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면 여기 EH를 쌤이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을 지금 교선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수직 올라가는 루트 15가 어떻게 보면 교선에서부터 수직하는 길이다 이렇게 됐을 거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선분, 지금 현재 연결된 요 선분의 길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요 선분은 결국은 밑으로 내려주면은 결국 이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에 내려오는 지점을 생각해 줘야 되겠죠. 바닥에 내려오는 지점. 근데 요 길이가 아까 높이가 루트 14가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반틈 부분, 여기서부터 결국 이쪽 꼭지점은 수선의 발레린 요 길이가 1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쪽까지 길이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반대편도 1이 되겠구나라는 거 찾으면 되니까 결국 이면각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루트 15,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2인 이등변 삼각형 사이에 있는 각이 될 것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 15 곱하기 루트 15 분의 15 더하기 15 마이너스 4 하면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위에가 26이니까 13분의 15분의 13 이게 코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면각의 정사형시킨 도형의 넓이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이면각의 크기와 원래 도형의 넓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분의 13 루트 15가 되면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물론 사각 뿔대였으니까 위로 정사각 뿔을 이용해가지고 이면각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교선을 찾는 게 가장 기본이다 보니까 교선 찾기 하기 위해서 요로 하나의 사각 뿔대를 하나 더 그렸다 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로 위로 해서 이면각의 크기, 여기 이면각의 크기로 생각해서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닮은 비를 이용해서 아마 코사인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근데 쌤은 정의를 정확하게 쓰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27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좌표 공간에 두 점 A점, B점이 있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APO의 각도가 2분의 파이인 구 위에 있는 점들, 모든 점들 P가 나타내는 도형을 C1, 그 다음에 뭐저저저 이렇게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참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기에 구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구가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놓을까요? 구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 구가 하나 있습니다.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점이 어딘지는 몰라도 X축,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이 A점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A점이 있고, 그 다음에 P점이라고 하는 게 APO라고 얘기해서 요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구 위에 있는 점을 P라 얘기하는데,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을 C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면 얘들아, A점이 여기 있고 O점이 여기 있단 말이야. O점이 여기. 그럼 P점이 어딘가 구 위에서 표현돼가지고 요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 각도가 90도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니까 결국은 P점이 무슨 점이 돼야 되냐 했더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X축을 조금 평평하게 본다고 생각하면 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A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90도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A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접점이 P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90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한 바퀴를 돌면서 있으니까 요쪽에 있는 원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쪽에 이렇게 원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 결국 A점에서부터 이 구의 접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접점을 이 X축을 기준으로 막 돌려보면 나타나는 원, 그게 결국은 C1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 다음엔 Y축 위에 B점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B점 Y축 위에 B점은 0, 루트 0, 10루트 2, 0이라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BOQ의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도록 하는 구 위의 점이니까 역시나 B에서부터 구에다가 접선을 그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을 그려서 그 접점들로 나타내는 도형, 이게 결국은 C2, 1이 나오겠죠. 똑같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쌤이 그림상에선 지금 C1과 C2가 만나지 않은데 C1, C2가 서로 다른 두 점 N1, N2에서 만나고, 이 N1, N1, O,
N2 여기가 이루는 각도가 코사인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쌤은 그래도 위에서 그림을 본다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위에서. 그럼 위에서 보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 여기 X축, Y축이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A점에서부터 여기 9에 접하도록 네, 여기가 A점이 지금 현재 A, 0,0인데 여기서부터 원에 접하게끔 이런 형태로 그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P점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요렇게 빨간색으로 잠깐 요런 형태로 내가 C1이라는 원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직선 형태처럼 보이겠죠? 요렇게 C1이라는 원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죠. 여기 B점이 이쪽에 이쯤 있다 생각해 볼게요. 0,10루트 2,0이라고 얘기해서 여기서 또다시 Q점을 잡으려면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접하게끔 역시나 우리가 그림쌤 지금 위에서 보니까 선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기는 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C2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 여기서 만나는 점이라고 해서 여기인데 결국은 다시 돌려서 이걸 조금만 위로 돌린다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점처럼 보이게끔 돌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요렇게 P라는 점은 여길 기준으로 요렇게 원이 생겼어 이렇게 되는 거고 Q라는 점은 아까 봤듯이 요렇게 원이 생길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여기도 아직도 직선처럼 보이게 좀 그려놓을게요. 원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C2라는 거 하는 원은 여기에 중심이죠. Y축 여기가 Y축이란 말이에요. 여기 X축이고 선 위에서 본 거고 이제 밑에서 여기 XZ 평면이 보이게끔 여기 Z축이 보이게끔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원이 어쨌든 이 원점 부분이 중심되게끔 이런 형태로 원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C2라는 원은. 괜찮을까요? C2라는 원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 위에서 만나는 두 점 여기가 N1, N2다 이렇게 생긴 거고 어떻게 보면 중심과 연결한 요각의 크기가 지금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 5분의 3이다 라는 게 주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중심이고 아까 봤듯이 요런 선이 여기 이쪽에 원 하나 이쪽에 원 하나 해서 만나는 점이 위아래 두 개 나와서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 각도가 지금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괜찮을까요? 이제 그림이 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건 여기 N1, N2도 당연히 9 위에 있는 점이죠, 여러분들. 그림이 쌤 여기 C2 원 위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C2는 이렇게 구 위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즉 N1, N2도 역시나 구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5였으니까 N1부터 5까지 길이가 10인 걸 알 수 있고요. N2에서부터 5까지 길이도 10인 걸 알 수 있고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 5분의 파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N1, N2의 길이의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1, N2의 길이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5분의 3을 계산해 주는 거죠. 뭐 한번 약분 2 그러면은 120 나오는 거니까 80 나오니까 N1, N2 요 선분의 길이가 결국은 16 곱하기 5니까 길이가 4루트 5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로 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C2 입장으로 다시 볼게요. C2 입장으로 아까 어떻게 보면 쌤 여기 그림은 요렇게 원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요렇게 원으로 여기서 N1, N2에서 요렇게 삼각형에서 세타가 되는 거였던 거죠. 여기가 10, 10 그 다음에 여기 세타가 문제에서 주어진 코사인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원으로 우리 C2 원 입장으로 다시 본다고 생각해보면 C2 원에서도 중심이 하나 튀어나왔을 거고 N1, N2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현재 길이 여기가 4루트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N1 여기 C2의 중심 여기 N1, N2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C2의 길이도 구해볼 수 있을까요? C2의 반지름을 구해볼 수 있을까요? 보면
여기서 볼게요. O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10루트 2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점들로만 모아졌으니까 O에서부터 여기 Q까지는 수직되고 접하는 점이니까 수직인 거고 여전히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 10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10이라고 되겠죠. 여기 이쪽 부분도. 그래서 반지름, 어떻게 보면 C2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5루트 2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로 가서 보면 여기가 5루트 2구나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직,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점이 하나로 보였는데 결국은 C2의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요 선분의 길이랑 같을 것이고 요 반틈 부분이니까 여기가 2루트 5가 되니까 요 부분의 길이를 구해볼 수 있겠죠. 요 부분의 길이는 루트 30이라고 될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Y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C1과 C2가 만나는 선분 N1, N2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는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C1이라는 이 원까지의 거리랑 똑같아질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얼마? 루트 30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루트 30인 걸 찾게 되면 요렇게 우리 아까 P도 특징이 접하는 점이었다. 여기가 수직돼야 되면서 여기가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 10인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각을 여기 O를 기준으로 각의 기준으로 여기도 90도가 되면서 결국은 요 각의 현재 이름이 없긴 하지만 뭐 알파라 잡는다 치면 코사인 알파가 10분의 루트 30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죠. 근데 그건 여기 90도 있는 걸 생각해 보면 A분의 10이랑도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값이 루트 30분의 10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리화해주면 3분의 10의 루트 30이라고 찾아지니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였는데요. 위에 원래 그림에서도 또 다시 가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의 상황에서도 보면 P를 기준으로 요렇게 원이 하나 생길 것이다. 이게 C1인 원인 거고 여기 PQ를 기준으로 여기 C2인 원이 생겨서 여기 N1, N2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심까지 여기 요렇게 그려지는 요 삼각형의 각도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5분의 3인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2의 중심 구해보면은 여기가 10 여기가 10루트 2가 되다 보니까 똑같이 10 되면서 요 반지름 부분 요렇게 만나는 원까지 요렇게까지의 길이가 결국은 5루트 2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이 코사인 바탕으로 여기가 지금 문제에서 아까 2루트 5인 거 찾고 뭐 여기 길이가 결국은 여기 중심까지 5에서부터 중심까지 길이랑 똑같은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단면으로 생각해서 그림을 상상해 보면 좀 쉬운데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려면 그림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쌤 입체 그림에서도 나름은 지금은 방금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얘긴 해봤는데 조금 어려웠죠. 보다시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P점이 여기 A를 기준으로 접점으로 생기는 원 C1이 되는 거고 Q점을 기준으로 생기는 원 여기 C2 만난 점은 N1, N2 여기랑 중심에서까지 뭐 길이 뭐 이런 형태의 모양 그 좀 입체도 괜찮긴 한데 단면으로 보면은 이런 그림이 되는구나 라는 거 좀 보시면 잘 보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입체에서는 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28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여기 F점이 4,0, F'점이 마이너스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선의 굵기를 좀 다르게 문제에서 줬으면 조금 더 파악하기 쉽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쌍곡선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를 초점으로 하고 Y축을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 C와 만나는 점 중에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이 준선이고 그 다음에 F가 초점인 모르겠다 정확하게 뭐가 포물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초점인
F가 초점이고 Y축이 준선인 포물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P라고 얘기할 때 만나는 점 중에서 1사분면점을 P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점 P에서부터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 다음에 H의 길이와 HF의 길이가 3대 2루트 2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은 편의상 이렇게 가볼게요. P점의 좌표를 P, Q라고 얘기하면 우린 포물선 정의에 의해서 이 PH 요선분의 길이와 PF라는 요선분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x좌표가 p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p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hf라는 요선분의 길이를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선분의 길이의 특징은 뭐냐 했더니 내가 여기가 0,q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h 선분의 길이가 루트 q의 제곱 플러스 16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P와 Q에 대한 관계식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P 대 루트 Q의 제곱 플러스 16 요 길이가 3대 2 루트 2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PQ에 대한 관계식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PQ가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사실은 A제곱분의 P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Q제곱이 1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A와 B까지 섞여 버리니까 좋은 건 같진 않고요. 관계식을 찾기에 좋은 건 같진 않고요. 또 다른 관계식은 뭐가 있을까 했더니 포물선이 있잖아. 뭐 준선이 y축이고 초점이 4래.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은 어디가 돼야 되냐 했더니 가운데여야 되죠. 아마 요게 포물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림상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x축과 포물선 얘라 생각하면 포물선과 x축이 만난 점이 2,0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이 포물선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친구고요. 준선까지의 길이 2, 초점까지의 거리도 2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y제곱은 8의 8 x-2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 q가 요 포물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q제곱이 8 p-2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식이 나와요. q제곱 플러스 16이란 게 8p랑 같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p 대 루트 q의 제곱 플러스 16이 3대 2 루트 2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근데 얘가 8p랑 같으니까 p 대 루트 8p는 3대 2 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곱할게요. p의 제곱은 대 8p는 그러면 9대 8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 P 한번 약분해주면 P 대 8이 결국 9 대 8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P의 값이 9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의 값이 9구나라는 거 P좌표에서 P의 좌표가 9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찾아서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하면 문제에선 PF의 길이가 그럼 현재 얼마인 거 찾았어? 9인 걸 찾았고요. 초점의 좌표가 4인 것을 알고 있어요. 쌍곡선에. 그럼 뭐만 더 알아낸다면 PF-라는 요선분의 길이만 더 알아낸다고 하면 PF-에서 PF 뺀 값이 현재 2A가 돼야 된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쌤은 PF-의 길이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9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되겠죠. 근데 q제곱은 아까 얘기했듯이 q의 제곱은 8에다가 9-2니까 7이에요. 8, 7에 56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3의 제곱이니까 169 더하기 56 하니까 제곱 225인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PF-의 길이가 15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쌍곡선 정의에 의해서 PF-에서 PF의 길이를 뺀 게 2A가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A가 3인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쌍곡선의 초점을 찾는 방법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한 값이 16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B제곱이 7인 걸 찾을 수 있고요. A제곱은 9기 때문에 A제곱과 B제곱을 곱한 값은 9, 7에 63이 되면서 29번의 정답은 63이다
라는 것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방정식을 여기 이 관계식을 찾고 나니까 방정식을 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요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길 세타라 두고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억각이죠. 억각. 억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P분의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코사인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길이 B들이 3대 2루트 2인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길이 B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쌤이 찾은 식에서는 PQ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했고 거기다 Q제곱 플러스 16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방정식에서 튀어나오는 모양이 나올 것 같아서 쌤은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29번의 정답은 63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5점, A점이 0,8, B점이 8,0, C점은 7,1, D점은 7,0, E점은 마이너스 4,2 이렇게 5점이 있고요. 삼각형 AOB 요 삼각형 위를 움직이는 점 P점, 그 다음에 CDB 위를 움직이는 점을 Q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PQ 벡터와 OE 벡터를 더한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PQ 벡터 여기가 둘 다 시점도 동점도 움직이는 벡터다 보니까 이 PQ 벡터 플러스 OE 벡터가 어떤 벡터인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한번 고쳐보고 시작을 할게요. 좀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를 앞에 있는 것을 시점을 전부 5점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OP 벡터 플러스 OE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둘은 시점이 같은 친구니까 더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더한 점을 X점이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특징이 뭐냐 했더니 이 X점이 어디 있을 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얘들아. 무슨 말이냐 했더니 OP라고 하는 점은 이 점이 마이너스 4,2였고 Q점이 여기 이 선분 위에 있는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냥 점 Q의 좌표를 쓰면 그냥 X, Y라 준다고 치면 이 OX 벡터는 X-4, Y 플러스 2라고 되는 거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이 Q점에서부터 왼쪽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 2만큼 이동했다는 거고 Q는 여기에 존재하는 점이었단 말이야. 여기 7,0과 8,0과 그 다음에 여기 7,1이라는 얘네 꼭지점 위에서 움직이는 점 Q였는데 그 점에서 왼쪽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는 2만큼 이동한 점이 X점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D점이 왼쪽으로 4만큼 위로 2만큼 이동하면 여기 너무 멀리 갔나? 여기 3,2 정도 되겠죠. 3,2라는 점 위에 그 다음엔 4,2라는 점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2로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3,3으로 이동하겠죠. 어떻게 보면 X라는 저 점은 요 삼각형 위에 있는 이 세 점 3,2, 4,2, 3,3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을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잘 적어줘 보면 얘는 PX 벡터가 되는 거니까 P점은 바깥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이었어. P점은 요거였단 말이야. 그럼 Q점은 했더니 요 파란색 삼각형 위의 점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PX 벡터라 얘기하는 건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빨간색 삼각형 위에 있는 점과 파란색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을 시점 종점으로 하는 요런 벡터가 PX 벡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벡터의 크기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러한 벡터 중에서 가장 큰 친구, 가장 작은 친구를 찾아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가장 큰 경우는 어떨 때일까요? 가장 클 때는 당연히 가장 멀리 있는 A랑 여기가 되겠죠. 이 길이가 가장 길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선분이. 그래서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기에 0,8이었으니까 구해주면 16 더하기 36 돼서 52 요게 최대값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가 최소값이 될까요? 두 가지 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긴 요쪽은 3이니까 요쪽은 2니까 일단 3은 후보가 아닐 것 같고 2는 후보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쪽 선분도
짧을 수 있겠죠. 왜? 쌤이 그림을 대충 그리다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 그림이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 또는 2라는 선분 중에서 뭐가 가장 짧을 것인가 생각해 주면 되니까 요 선분의 길이만 구해볼게요. 요 선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요 직선과 어떻게 보면 여기 4,2 또는 3,3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라는 직선과 4,2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거리 구해주면 루트 2분의 얘는 절대값 들어가면 4, 2는 둘 다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니까 6 되겠죠. 6. 그러면은 8까지 있으니까 2구나. 요 거리가 지금 현재 루트 2분의 2, 즉 루트 2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아까 2였죠. 여기 선분의 길이는 2였는데 여기는 루트 2야. 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길이가 2, 이쪽이 더 짧구나라는 거 찾을 수 있으니까 m은 요 길이의 제곱을 의미하니까 최소값은 2구나라고 찾으면 되고 문제 4은 얘네 둘의 합을 물었으니까 54가 되겠습니다. 뭐 30번까지도 이제 풀이를 다 마쳤고요. 기하 문제 3문제 중에서는 28번이 아무래도 공간도형 내용이다 보니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보고요. 평면 벡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주어진 합 벡터가 어떤 벡터랑 똑같을 것인가 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9월 모의 평가 선택 과목 기하 문제풀이 마쳤고요. 다음에는 이제 10월 학력 평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